걸그룹으로 일단은 보자면은 최근에 또 Say My Name을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컴백을 했고요. 그쵸. 르세라핌도 컴백을 했고 엠믹스도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리센느 그다음에 메이딘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두 그룹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잘 보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스타쉽에서 키키가 나왔고 SM에서 하츠투하츠가 나와서 단타로 싹 뭔가 좀 이벤트성으로 선공개됐었던 그런 활동을 했죠. 두 그룹도 각자의 매력이 있겠다. 그리고 뭐 당연히 대세 소속사이고 또 대세 아이돌의 후배 그룹처럼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은 보장돼 있어 보였고, 근데 그걸 떠나서도 둘의 순수한 매력이 무언가를 봤더니만 순수한 매력 있었더라. 하츠투하츠 같은 경우는 SM의 그 여유로운 그 부잣집 딸내미 같은 느낌의 감각이 있었다고 그때 소감을 전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 약간 몽환적인 그런 느낌으로 슥 한번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우리 부잣집이야 이러면서 슥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잘 나왔던 것 같고, 키키는 이제 좀 더 익숙한 뭔가 팝 멜로디 같은 것을 아마 샘플링을 한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쨌든 샘플링을 한 것 같은 느낌으로, 혹은 뭐 그렇지 않다면 팝의 느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전해줄 수 있는 것으로 잘 나왔고, 그러면서 메시지 우리다움이 그리고 나다움이 좋은 것이요 요 메시지 아이브 때부터 쭉 이끌고 나왔었던 메시지를 줬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아쉬움을 조금 샀던 거는 해외 올로케 그러면서 아주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나와서 상대적으로 아이브 얘네들 이제 뭐야 뭐 찬밥 신세야 얘네들은 뭐 가성비 나오는 우리나라의 뭐 지역 어디에서만 찍고 자켓 촬영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가 되니까 이제 아이브한테 단물 다 뽑아 먹은 거야. 결국에는 돈 번 거는 아이브인데 아이브가 지금 스타쉽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뭐야 키키한테 지금 또 하고, 아이브는 찬밥 신세야 이렇게 아이브의 팬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안유진이랑 장원영이 3년의 계약 기간이 또 끝났어요. 그러니까 3년의 계약을 걔네들은 또 했었고 다른 멤버들이랑 또 다르게, 그래가지고 뭐 아이브 팬들이 이제는 차라리 딴 데 가라. 둘의 아우라나 지금 이제 스타성 같은 걸로는 어디 가도 잘 할 테니까 지금 이렇게 찬밥대우 스타쉽에 남아가지고 받을 바에는 딴 데 가라 라고 하는 몇몇의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뭐 스타쉽이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의리가 있고요. 스타쉽이라는 회사는 나름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름 좋아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나름 좋은 회사고 의리를 좀 지키고요. 그렇게 막 소모품처럼 그렇게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대하는 편은 뭐 굳이 따지자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둘은 딴 데 가는 것보다는 뭐 연기할 거 아니면 지금 뭐 연기해도 스타쉽에서는 이제 배우 그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쉽에 오히려 더 남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결국에는 남아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딴 데 가봤자 어차피 힘들어요. 걸그룹은 딴 데 가는 순간 그게 정말 그 상황에서 성공하기가 좀 너무 쉽지 않고요. 한 회사에서 쭉 가는 게 아이돌로서는 생명력은 좀 더 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불만 정도로, 그리고 만약에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 삼아서 앞으로 함께 둘이 요 스타쉽이랑 장원영 안윤지랑 같이 가는 모양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브 팬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 정도로 될 것 같고, 자 Say My Name 요번에 컴백했어요. 샤랄라 노래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안무가 너무 귀엽다. 이 친구들이 이제 8명 7명인가요? 7명이죠. 7명인데 참
다들 귀염귀염하고 구성원이 굉장히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준이가 뭔가 이제 얼짱이고, 그 다음에 히토미가 일선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리센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메이딘 얘기하면서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자, 걸그룹을 처음에 만들 때 요즘 시대의 걸그룹은 어때야 되냐면 일선발이 중고 신인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하나 생겼어요. 요즘의 걸그룹의 포지션이랄까? 일선발급의 실력적으로 탄탄한 중고 신인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걸그룹은 그 실력이 너무 개차반이거나 소위 그러면은 안 돼요. 이제는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였던 경력이 있던지, 아니면 정말 오랜 아이돌 연습 기간을 가졌던지, 어쨌든 그 기본기가 탄탄한 일선발이 초석처럼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걸그룹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건 그 중고 신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선발로 두면은 여기서는 히토미예요. 히토미가 일선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룹을 가능케 하는 멤버 한 명 있어야 된다. 그게 히토미. 그래서 히토미가 일선발이고, 두 번째로 바로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준휘 같은 얼짱이라든지, 아니면 매력 부분에서 이 팬들을 조련할 수 있는 그 멤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준휘인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 다음 멤버를 뽑는 것을 두고, 그러니까 1, 2 선발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이제 3 선발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 멤버부터 구성하는 바에 따라서 이 그룹이 어떤 걸 지향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도희 같은 굉장히 귀엽고 뭐라 그러까 굉장히 좀 덕심을 좀 4차원 같은데 귀엽고 덕심을 불러일으키는 전형적인 사람을 딱 데려왔어요. 지방에서 또 전라도 출신인 걸로 아는데, 야, 이게 참, 그래서 이 그룹이 지향하는 게 이 귀여움이나 좀 아기자기하고 덕심이 있고, 그러면서 또 노래 좋고 소프트하고 이런 것으로 승부를 보는 그룹이면서도 구성원으로서는 이제 7명 홀수니까 대형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대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김재중, 걔가 이제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뭐 아이돌의 섭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뭐가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어서 생각보다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팬들의 마음도 잘 이해하고 있는 연예인 같고요. 김재중이 성공을 위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거를 또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춘 되게 좋은 사장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 구성만 보면은 이 사장이 도대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향후 진짜 성공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점쳐볼 수 있다는 건데, 옛날에 우리 계속 옛날 얘기하지만 201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장난하듯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정말 사장이라고 돈 어디서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이 엔터사에서 그냥 뭐 뿌리 깊게 뭐 있으면서 실력은 하나도 없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뭐 없고, 이런 애들이 막 장난처럼 냈었던 걸그룹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괜히 막 벗기고 막 섹시 컨셉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요즘은 그런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을 보면은 사장이 제대로 정신머리가 박혀있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Say My Name 같은 경우는 이제 김재중이 그래도 얘가 좀 애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멤버 구성이었습니다. 도희라든지 그죠? 귀요미 메이라든지 일본 멤버, 이런 애들 보면 너무 귀엽고 정말 사랑스럽고 그냥 이렇게 구성한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 들고, 여기에 이제 카니 같은 애들을 넣었다는 것도 그래도 좀 독특하죠. 어쨌든 태국 멤버인가요? 대만 멤버인가? 어쨌든 그랬는데 건강미가 있으면서 걸크러쉬를 또 겨냥할 수 있는 래퍼고, 이런 애들도 넣어놨다는 거. 그러면서 뭐 승주, 메이, 뭐 소하, 도희, 뭐 히토미, 준이 이런 멤버까지는 다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하면서도
인간적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법한 그런 멤버로 잘 구성이 되어 있었고, 안무 같은 것도 굉장히 귀여우면서 포인트 되는 안무들, 굉장히 신경 쓴 듯한 안무로 잘 나와 있고, 그러니까 신경이 하나하나 다 쓰였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좋아요.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하면서 봄에 잘 어울리는, 그 노래 실제로 좋고, 미니 앨범 한 4-5곡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곡들 좀 들어봤더니 곡들이 다 신경 써서 너무 좋고요. 그 전에 나왔었던 뭐 데뷔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노래들도 굉장히 좋고 신경 썼다는 느낌이 들어서, 얘네들도 예사 그룹은 아니다. 근데 다 이제는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상향 평준화 돼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는 그냥 장난같이 나오는 그룹은 없다는 거예요. 워낙에 뭐 양극화가 이제 심해졌고, 한번 내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단물 빨아먹을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도 아니면 뭐로 세계적으로 엄청 히트를 치거나 그렇게 돼야만 많은 돈을 그쵸? 이렇게 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거의 한 푼도 못 버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다 보니까, 아이돌 시장이라는 게 이제는 그냥 안 나옵니다. 예. 세계를 겨냥해서 먹힐 수 있을 법한 아주 신경 쓴 퀄리티로 다 나와요. 예. 이제는 뭐 안 좋은 그룹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의 질이나 아니면 뭐 안무의 구성이나 멤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왜 저런 애들을 뽑았어? 왜 저렇게 하고 나와? 이런 그룹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Say My Name도 중소 치고 상당히 신경 썼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그런 그룹이라서 기대가 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봅시다. 이거 기사 한번 보면은 홈플러스가 이제 홈플러스 사상 첫 전업 카드사 결제 중단, 금감원의 예의주시,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고, 홈플러스 이제 어쩌다 또 이렇게 망하네요. 참 시대가 참, 시간이 참 그렇고, 그쵸? 역사의 뒤안길로 또 홈플러스라는 대기업이 사라지는 것을 또 목격을 하게 되네요. 최근에 그리고 또 기사로 또 심심치 않게 봤던 게 영화관의 위기,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강남의 어디 메가박스였나? 거기서는 뭐 1,000원 내면은 낮잠 2시간 재워준다 이런 이벤트까지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취향이야. 제가 이제 한 30대 중반, 30대 정도 들어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영화관에 가끔 가잖아요. 너무 편하네. 일단 너무 졸려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물론 내가 나이 먹은 것도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안막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그죠? 편안한 좌석이 제공되는 곳을 갈 일이 없고, 그런 환경에 내가 놓일 일이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뭐 집도 있지만 사실. 근데 영화관 되게 편안하거든요. 생각보다 그 공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30대 이거 중반부터 영화관에 가끔 가면은 일단 자요. 딱 들어가자마자 잡니다. 저는 이렇게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은, 광고 보다가 이렇게 스르륵 잠이 들어서 영화 시작할 때쯤 깨요. 잠깐 딥슬립해요 진짜. 그 한 5분 10분? 야, 그래가지고 그게 맨날 반복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자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영화 이거 뭐 이제 비싸가지고 잘 생각은 못하지. 비싼 영화값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또 1,000원 내고 2시간? 요거 니즈가 있겠는데? 나 같은 사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좋은 기획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보면은 그리고 또 다이소보다 더 찾았다,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마트 1위는 롯데마트라고 합니다. 롯데마트, 이거 인천에 우리 신세계에 있던 곳에 마트는 롯데가 들어가서 망했거든요. 근데 또 저쪽엔 잘 됐다고 하네. G드래곤의 콘서트 경제효과 4천억 뭐 이렇다고 하고. 휘성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휘성님이 한 요번 주에 일이었죠. 참 많은 걸 느낍니다. 휘성이 이제 우울증이 좀 있어 보였죠. 저도 좀 감성적이고,
그리고 인생에 마이너스 플러스 영역이 있다면 마이너스에 비중을 좀 두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같은 부류에 묶이는 사람들인 이런 휘성 같은 사람들을 감각적으로 압니다, 저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어느 정도의 결핍감을 갖고 있거나 괴로움을 갖고 뭐 우울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휘성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휘성은 외모가, 그죠? 외모가 떨어졌다는 거. 근데 너무나 잘 됐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휘성의 이렇게 지금의 결과는 안타깝지만 참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됐어요. 트렌디함에 가장 중앙으로 들어가게 됐죠. 휘성은 처음에 나오자마자 너무 잘 됐고 한 시대를 그냥 주도했으니까요. 그 창법이랑 음악 스타일이 완벽하게 메인을 주도했었잖아요. 이게 그냥 어영부영 변두리에 있을 법한 그런 가수였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노른자로 확실하게 갔다는 거. 그게 비극의 시작이죠. 근데 그는 외모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더 완벽해지고 싶었어요. 그 외모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 뭐 좀 촌스러울 수 있는, 약간 못생겨 보일 수 있는 노래는 너무 잘하지만 외모에서는 우리가 아는 미남은 아닌 그런 결핍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을 것 같고, 난 이렇게 트렌디함의 핵심에 와 있는 사람인데 외모도 좀 괜찮아지면 어떨까, 이런 욕심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갔을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휘성의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이뻐졌죠. 처음에 그런 약간 둔탁한 느낌은 사라졌었어요. 뭘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코를 했겠고, 어쨌든 아이가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 그러면서 강한 결핍감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그게 아무리 커버를 쳤잖아요. 결국에는 외모를 보완을 했어요. 그렇지만 한번 느낀 강한 결핍감은 이제는 끝까지 품고 가는 거예요. 한번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되면 이게 아무리 커버를 쳐도 그 결핍감, 강렬했던 기억, 그 강렬했던 상흔은 계속 남아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노래라든지 이런 걸로 한 일가를 잃었고 외모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처음에 느꼈었던 결핍감은 뚝에서 구멍이 나듯이 어디서든 구멍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결핍감에 몰입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 그게 어떤 결핍감이었는지 그 후에는 모르겠죠. 근데 뭐 보면은 뭐 사랑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쵸? 뭐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 노래에서도 뭐 아이비랑의 얘기였다는 뭐 후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휘성은 그 어떠한 결핍 지점 때문에 이성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성한테 100점짜리가 아니게 되는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된 거죠. 또 그런 결핍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판에 무슨 프로포폴인가 그것도 막 했었잖아요. 시끄러웠었잖아요. 계속해서 결핍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불안했습니다. 보면서 저 사람은 또 나랑 어떤 면에서 참 많이 같은 카테고리에 있을 법한 비슷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다. 불안해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휘성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청소년기에 정말 좋은 노래를 너무나 즐겨 들었었던 그냥 리스너, 팬으로서 있었다면 막판에는 그냥 그걸 떠나서 비슷한 사람인데 저 우울함을 견디고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응원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봤었죠. 근데 한 명이 또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버텨내지 못하고 떠나는 걸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이라는 게 너무 잘 되면 저는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물 수면 아래서 잔잔하게 지금처럼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좀 다행이라면 다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뭐 휘성의 죽음은 좀 그런 걸 느끼게 했어요. 죽음은 이제는 저는 상당히 가깝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 어떻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 품는다는 건 아닌데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실제로도 죽음은 가까워지고 있는 게 맞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죽음이라는 게 뭐야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7살 8살 때는 죽음을 다루는 소재, 뭐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화, 그냥 슬픔의 감정으로만, 그냥 남의 얘기 같은 슬픔을 감정적으로만 느끼고 마는 그런 소재였다면, 이제는 좀 더 짙게 다가오는 무언가가 된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근데 이런 지는 꽤 됐어요. 한 30대? 옛날에 이대 목동병원인가? 거기서 신생아들 잘못돼가지고 막 죽고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호사들이 잘못했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야, 그런 것들 너무 와닿고, 이제 그 부모 마음 어떨 거야. 그리고 뭐 이것저것, 그쵸? 옛날에 샤이니, 종현이 자살을 하고, 휘성이 자살을 하고, 김세롱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뭐 누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비행기 사고가 나서 죽고, 이 모든 것들 참 예사로 넘길 수가 없어요, 늘. 이석원 작가의 슬픔의 모양, 최근작인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제 부모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이석원이 원래 그렇지만 뻥카를 잘 날리는 사람이라서 그 작품이 좀 킹받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부모가 죽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석원 작가. 그 소설 상에서는요. 에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뭐 병이 생긴 거죠. 아버지가, 이석원 작가의 아버지가 병이 생겨서 이제 부모의 죽음을, 이석원 작가는 저보다도 윗세대니까 부모의 죽음이랑 더 가까워져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렇게 병을 얻으셔서 입원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석원 작가 예민한 사람이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의 죽음도 남들처럼 그냥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근데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남들 당연히 다 슬픔이 있겠죠. 부모를 잃은 슬픔이 다 있겠지만, 제가 본 제 또래 아니면 제 위에 선배들 보면은 어느 정도 견뎌내더라. 어느 정도 자기의 뭐랄까 어른으로서의 자아가 확고하게 형성된 상태 같아 보여서 부모의 죽음이라는 만약에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양껏 슬퍼하되 그거를 좀 잘 견딘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물론 내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들같이 의연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두렵고요, 너무너무 슬플 것 같고, 뭐 일기에도 적었지만 지금은 내가 엄마 아빠를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말을 걸고 대화를 살갑게 하진 않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2층 위에 올라가면 아빠가 있고, 당장의 안방에만 가도 엄마를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난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대화를 살갑게 하지 않아도. 대화 안 하죠. 안 하는데 언제든 방문을 열고 나가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사라지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다는 거. 그런 사유를 이석원 작가가 느끼고 있고 소설에 담아놔서, 참 그 사람 예전부터 느꼈지만 참 비슷한 걸 많이 느끼는 정말 특이한 인간이다.
어떻게 나랑 이렇게 동시간대에 비슷한 것들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예전에 이제 나왔었던 게 2인조라는 그런 뭔가 소설인지 뭐 에세이인지를 낸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책은 이렇게 가면은 서점에서 그냥 선자리에서 다 봐요. 글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쓰고 읽히도록 잘 쓰고. 근데 어쨌든 그때 봤을 때 저도 그 시점에 딱 나라는 사람은 두 인간으로 나뉠 수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함께 보듬으면서 함께 가야 될 대상. 한마디로 결혼을 나랑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보듬어줘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나랑 책임지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인조예요. 우리는 모두. 어리광 부리고 싶은 나, 그리고 우연하게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나를 책임져 줘야 되는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나, 두 명이에요. 그런 생각이 생기면서 거기에 좀 몰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에. 근데 그 즈음에 딱 이석원 작가가 책을 냈는데 2인조야. 제목이. 그 2인조가 제가 생각한 그 2인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도 앉은 자리에서 다 봤어요. 참 말이 안 나와요. 그 사람 책을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동시대하고 살지? 라는 생각을 어김없이 주니까 재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작가 중에서. 거의 나야. 이거는 나의 분신이야. 글 잘 쓰는 분신, 돈 잘 버는 분신. 이석원 작가 진짜 저보다 형인데 몇 살이고 윗선배인데 좀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나. 그걸 기대하진 않아요. 다음번에도 기대해야지 하면서 서점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가끔 살다가 우연히 서점을 갔을 때 봤는데 이석원 작가가 책을 냈는데 쓱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때쯤에 내가 했었던 주된 생각이나 포인트가 담겨 있다면, 그 우연히 마주한 그 상황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헛웃음 나오고 말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 늘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에 맞이 않을 수 없다는 거, 이번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사 월드컵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